어제는 갑자기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뭐 해커들이 미국 당국하고 우리나라 뭐 당국하고 해서 어디로 끌고 가서 뭐를 다 불었다. 이런 이제 황당한 가짜 뉴스가 그것도 버젓이 인터넷 언론 이름을 달고 있는 언론에서 스카이데일리라고 저기 있네요. 그리고 뭐 FN 투데이인가요? 뭐 FN 뭐라고 돼 있는 언론에서도 저도 봤는데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이 됐다라고 이제 황당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언론사에 계셨고 또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어떻게 백주 대낮에요 저렇게 완벽히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버젓이 유통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유사한 걸 던져주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약간의 먹잇거리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이 99명이라고 하는 숫자, 네. 그 선거 연수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뭔가 기본적으로 착상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소설이 가능했던 것인데 중앙선관위에서 이 보도 직후에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냈는데 거기 보면 계엄 당시 선거 연수원에서 실제 공무원 연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외부 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명이 99명으로 와전되고 갔고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5급 승진자, 6급 보직자 과정, 교육 과정인데 이걸 누가 이제 옮기면서 이 왜 얼치기들이 보면은 뭐 한 2년 전 신문 읽고 이거 뭐 갑자기 뭐 난리 났다 이렇게 막 옛날 봉숭아학당 같은데 보면 그렇게 예. 호들갑 떠는 자들이 있는데 요게 와전되면서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소설을 쓴 게 급작스럽게 유통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많이 단톡에 돌았는데 위원장님 저런 정도를 해도 뭐 저 버젓이 저 스카이데일리 꽤 이메일로 막 보내고 뿌리고 하는 데인데 저런 데를 제재를 못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와 싸움 이래 하는 거예요. 저런 대놓고 하는 저런 가짜 뉴스로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기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컨셉인데 네. 저거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분을 해야 되고 저는 저런 뉴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방영하는 것 자체가 저 수에 말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철저히 무시를 해서 확산을 안 시켜야 되는데 봐라, 저 스픽스에서도 안 나왔나 하고 또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자꾸 공신력 있게 뭐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더 빌드업 하는 자기들끼리의 거죠. 그 빌드업 속에서 예. 망상을 완전히 확신범처럼 만드는. 스픽스 화면 저리 딱 띄워놓고 예, 예. 봐라 이렇게 하면 그 대목만 딱 따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사실상. 아이고 저희가 그러면 이걸 이 주제를 잘못 다뤘는가 봐요.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해주는 언론이 필요하죠. 그 아니라는 예. 그 자막이 같이 떠야 되는데 저것만 예. 딱 떠나오면 저것만 잘라다가 쓰면 말린다. 근데 어차피 악용할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악용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신용환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폭로하신 내용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이른바 대선 국면의 댓글 맞습니다. 조직들. 댓글 부대. 네. 그게 사실은 다 원팀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댓글단에서 가짜 뉴스를 이제 유포시키는 대단히 정교한 조직망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카톡 방을 통해서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런 식으로 시드가 네네. 역할을 하는 매체가 하나씩 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큰 틀에서 한 팀인데 지난 우리가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보면은 뭐 관변 데모도 조직하고 댓글단도 조직하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그 비자금이라든가 또는 뭐 전경련 등에서 자금이 쭉 풀려가지고 결국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 그 이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국정원과 전경련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유사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매체들을 동원해서 이런 시드를 발생시키고 그거를 유통시키는. 그 과거에는 이제 조중동을 활용했는데 조중동이 잘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겨난 건데 이런 것까지 같이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댓글 이 부분은 선거를 딱 일주일 남긴 2022년 3월 2일 날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N-1번부터 해서 N-120번까지 수많은 그 소위 윤석열 캠프에 뒤에서 조직적으로
카톡 단체 카톡방 이런 것들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이런 콘텐츠들을 발주를 하고 예, 잘 받았습니다 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하는 이런 수도 없는 그 콘텐츠들 그중에 N-20번 방은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당시에 그리고 어떤 당의 핵심들이 N-20번 방엔 다 같이 있었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이미 다 캡처가 남아있는 상황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건데 N번 방은 조주빈인데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워낙 네. 충격적인 내용이고 이 사실 요 자체만으로 이미 지금 선거가 자료 선거가 지금 그 무효가 돼야 되는 네, 정도로 그렇죠. 네.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맞죠. 것인데 네. 사실 부정선거 주장해야 되는 거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엄청난 것들을 이렇게 폭로해 주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랬는지 자꾸 이런 가짜 뉴스에 일각에서 현혹이 돼서 그랬는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홍보 정신승리처럼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계속 황당한 여론조사도 있고 또 마침 갤럽에서 이제 요거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명태균이 지난번 대선에서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조작된 여론조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사이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날리고 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은 그런 수법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재현하고 있다. 네. 지금 이건 정확하게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네. 다음번 대선에서 또 이 수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차단해야 된다고. 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꽹과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 평판 연구 선거하는 것은 예. 지금 그 인터넷 매체가 현장 취재한 것에 따르면 지금 5명 이상의 상주 인원들이 근무를 해야 원래 그 공표가 가능한 그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되는데 사실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일제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여론조사가 그런 문제적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NBS도 그렇고 그렇죠. 갤럽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금 국민의힘 쪽이 다시 좀 탄력이 붙는 것처럼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시긴 하는데 다 보면 과표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이른바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380대 한 260 정도로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적게 응답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네네.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하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가 좀 몸조심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문수 씨가 1등으로 13%씩 올라오고 이런 걸 보고 알았구나, 어떻구나 하고 의미를 정확히 봤습니다. 이미 빛의 속도로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절을 쳤고 이들은 온통 관심이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조기 대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오세훈, 이준석 등등등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거나 진배 없을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이 쏟아냈고 이미 빛의 속도로 손절치면서 앞으로 이제 어게인 2017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수 과표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여론조사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맨눈으로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